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시고 리뷰 중심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글을 썼는데 상위에 노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상위에 노출됐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하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갑자기 글이 사라졌어요. 저는 리뷰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리뷰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지만 상위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셨는데 블로그 글이 상위에 노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블로그 상위 노출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해당되면 노출이 안 되는데 오늘 3가지를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빨리 수정을 하시고 블로그 운영 방법을 좀 바꾸셔야지만 상위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자, 리뷰 게시판에 대해서 게시글에 대해서 네이버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을 알아야지만 그 정책을 따라가야지 상위에 노출되겠죠. 네. 자, 요즘 네이버에서 맛집을 검색하거나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리뷰를 보면 어때요? 믿을만 합니까? 네. 대부분 신뢰하지 못한다는 평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리뷰를 찾기 어렵다는 불평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이버도 모를까요? 당연히 네이버도 알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리뷰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진정성과 나름 전문성이 있는 리뷰를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로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아 로직이죠. 두 번째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리뷰를 우선시하겠다 이거죠. 네,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자, 노출이 잘 안 되는 글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상품을 단순 홍보하는 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체험 후기 위주의 글이 올라온 블로그. 세 번째는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글들이 대량으로 있는 블로그. 이런 블로그들은 글을 하나 잘못 썼다고 저품질이 되는 게 아니라 블로그 글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는 이 셋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저품질로 빼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단순 홍보하는 글입니다. 자, 제대로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스치듯 사용한 후기만으로 구성된 게시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블로그를 쓸 때 이런 게 있죠. 어떤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상품이 나왔는데 본인이 막 후기를 사용해서 작성한 게 아니라 어떤 카탈로그를 짜집기 해서 이런 곳은 여기에서 구입하면 좋습니다. 이런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그런 리뷰는 상위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체험 후기 위주의 글입니다. 자, 체험하지 않는 내용을 체험한 듯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네, 요즘 이런 글을 하나 썼다고 가려내는 게 아니라 이런 후기 글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거를 검증해서 이 블로그를 저품질을 내리거나 또는 그 글에 해당되는 글은 상위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요즘 쪽지 많이 봤죠. 어느 정도 블로그를 운영하셨다면 블로그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메뉴 하나만 열어주시면 저희가 글도 주고 사진도 다 주면 그 옮겨서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쪽지나 메일 많이 받죠. 만약 그걸 받아서 쓰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네이버는 엉뚱하게 블로그가 갑자기 엉뚱한 카테고리가 하나 나와서 거기에서 정형화된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글들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블로그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목이나 내용에 이런 것은 추천합니다. 이런 것은 보장합니다. 이것에 보장합니다. 이런 글들 많이 쓰죠. 네, 리뷰에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추천이나 보증 같은 것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시켜주지 않겠다 이거죠. 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 리뷰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쵸? 기업에서 아니면 맛집에서 가서 먹고 공짜로 먹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맨 나중 하단에 뭐라 그래요? 이거는 어디에서 상품을 제공받아서 쓴 글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기 안 한다면 이런 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것을 저품질이나 또는 상위 노출시켜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가성으로 글을 쓰는 것은 상위에서 밀리게끔 이렇게 정책을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 이게 어떤 거냐면 불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시술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이런 걸 먹고 다이어트가 확 됐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죠. 또는 이런 코 수술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땡땡 병원에 가세요. 그런 땡땡 음료를 드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글을 쓴 거는 상위 노출시켜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홍보글 같은 거 있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비트코인 해가지고 내 부자가 됐다. 너희도 비트코인 한번 해봐라. 뭐 해봐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게시글은 상위 노출시켜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그렇죠? 카드라 정보를 막 유포하는 것은 상위 노출은 시켜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성인이나 불법 게시물은 당연히 상위 노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의료기관일 경우에 이런 거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카페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검열이 심해가지고 많이는 없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어디에 성형수술을 하는데 단체로 몇 명까지 공부를 하면 얼마에 낮춰주겠다. 댓글로 신청하세요. 아니면 쪽지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DB를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시글들은 상위에 노출시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불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 경험담을 올려 특정 병원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성형수술 했더니 너무 좋아요. 어디 가서 다이어트 했더니 너무 좋아요. 라고 병원을 계속 블로그에서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건 상위 노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의료인만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요. 법이 그렇습니다. 자, 치료 전후 사진을 이용한 의료 홍보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받아서 보니까 이랬는데 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좋습니다. 이런 거 자기가 체험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올려놓고 왜 난 상위에 노출이 안 됐을까? 혹시 상위에 노출된다고 해도 경쟁자에서 아마 신고가 들어가면 그 글이 사라지고 저품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네. 자, 이런 주제는 조심하자. 어느 주제냐면 병원과 관련된 것들, 뭐 치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피부과나 이런 거와 관련된 글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요의주시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나 다단계 부분 있죠. 다단계에서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맛집. 왜 갑자기 맛집이 들어갔느냐? 자, 네이버에서는 맛집이 핫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리뷰를 볼 때 맛집을 주로 많이 보는데 이 맛집이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C랭크와 다이아로직에 가장 최적화가 적용시킨 것이 바로 맛집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블로그를 리뷰어로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맛집은 조심해서 운영하시고 너무 크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맛집 잡아놓고 막 운영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가 사용한 거, 어디 놀러 간 거, 이런 부분들을 리뷰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그 외에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특히 요의주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리뷰어를 중심으로 블로그 글이 상위에 노출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마케팅 톡톡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